이강인 선수가 일본에서 펼쳐진 프리시즌 3경기는 결국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는데 전북과의 경기는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태예요.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서의 팬서비스 차원도 있을 거고 이미 이강인 선수가 회복 훈련에 복귀한 상태죠. 그리고 회복 훈련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포착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가벼운 훈련만 참여를 하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때는 따로 실내로 들어가서 개인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더 훈련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부상을 당한 선수가 경기에 복귀할 때 점점 더 훈련의 양을 늘려나가면서 특히나 팀과 하는 훈련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경기에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강인 선수도 이제 시즌을 앞두고 어설프게 부상해서 복귀하면 안 되니까 100%의 몸 상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섣불리 경기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와서 활약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에게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리그 개막전에 맞춰서 몸 상태를 100%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를 프리시즌을 통해서 섣불리 경기에 복귀시키지 않고 점점 더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강인 선수가 전북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그왕 개막전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의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도 훈련에 사실은 이강인 선수보다 먼저 복귀를 해서 팀 훈련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도 네이마르가 계속해서 벤치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결국에는 경기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리그왕이 개막한 이후에도 바로 출전을 할 수 없고 9월 초에 복귀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북과의 경기에서 일정 시간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이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유스 선수들이나 아니면 백업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그 전 경기였던 인터밀란과의 경기가 사실 이틀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교체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가 솔레르, 비티냐, 에메리, 슈크리니아르, 하키미, 돈나룸마, 꽤나 많은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했거든요. 그리고 교체된 선수들도 마르키뇨스,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 리카렌데스, 아센시오, 이 선수들이 모두 다 최소한 후반전 20분까지 뛰고 나간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밀란전이 사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시험 무대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시즌 중 경기처럼 교체도 많이 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인터밀란전에 나오지 않았던 르미나, 가르비, 은두르, 음바페 이런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꾸릴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1군 선수들이 풀타임을 대부분 소화를 했는데 몸 상태를 회복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주전급 멤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파리 생제르맹에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특히나 프리시즌 3경기 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이 굉장히 답답했었죠. 그리고 엘리케 감독의 전술을 보면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명확해 보여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아마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이강인 대신 나왔던 솔레르 그리고 인터밀란전의 비티냐, 이 두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되었을 때 하키미가 올라오고 비티냐나 솔레르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에 나와서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오는 이러한 플레이를 줄곧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엘리케 감독은 하키미가 있는 오른쪽 측면 라인에 있는 측면 공격수에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북과의 경기에서 하키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강인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파비안 루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비티냐가 나올 수도 있고 제3의 선수가 나올 수 있고 베라티도 나올 수가 있죠.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와 함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이 없을 때 파비안 루이스가 중간에 배치되고 그리고 이강인 대신 나왔던 비티냐, 솔레르 등등등 여러 선수들이 나왔을 때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2명의 선수가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에서 있었던 3경기가 굉장히 답답한 경기로 이어졌었고 공격에 대한 짜임새가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면 프리시즌 내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좌우 측면에 측면 공격수들이 펼쳐져 있고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데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 숫자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해주고 창의적인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장면처럼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안쪽에 선수들이 많은데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결국 백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백패스를 돌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오사카와의 경기였는데 후방에서 볼을 잡는 선수가 앞쪽에 분명히 수비 라인 사이에 선수들이 많은데 이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머뭇거리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알나스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측면에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2명 서 있고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중앙 지역에서 선수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패스를 넣어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경기가 계속됐었고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패스가 전개되지 못하고 상대 수비 라인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는 U자 빌드업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속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나왔다면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들어왔을 때 이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해서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경기가 바로 전북과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북과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사실 팬 서비스 혹은 이벤트 매치에 가까운 경기거든요. 아마 주전 선수들도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약간은 쉬어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왕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왔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그동안 답답했었던 부분들, 수비 라인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빌드업이 좀 부족하고 공격 라인에서 이강인이나 네이마르 혹은 베라티처럼 패스를 뿌려주거나 볼을 소유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답답했었던 그런 경기 방식들을 아마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는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에서 그리고 컨디션도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파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